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2월 9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확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최근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고, 이 상황에서 국정운영 지지율도 지금 급속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 6개월여 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은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게 뭔지,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니 이 민심이 호응을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특히 이 보수층, 기존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보수층, 그리고 일부 중도층도 같이 이 지지세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 바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크게는 두 갈래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쳤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무속 논란,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 여러 가지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퍼뜨리는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판을 쳤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완전히 기류가 바뀌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참모들에게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를 한 이후에, 특히 MBC 사태, 그것으로 도어 스태핑도 잠정 중단한 이 사태 이후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서 장경태, 무슨 조명 의혹, 김건희 여사 조명 의혹을 제기를 하고 무책임하게 계속 학대 재생산하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김어준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가짜뉴스에 맞대응을 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첼리스트 가짜 술판 의혹을 퍼뜨린 김의겸, 그리고 더 탐사, 그리고 제보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사과할 필요 없다. 법적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형사적 고소, 이런 것도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라인도 일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대응을 한다. 자, 그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가짜뉴스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짓말을 했던 첼리스트가 이렇게 TV조선과 사실상 취재에 응하면서 육성으로 그것은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윤석열, 한동훈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을 하는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더 탐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확 바뀌었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 파업가의 전쟁입니다. 불법 파업가의 전쟁. 지금까지는 계속 민노총이 뒤에서 조정하는 이 여러 가지 파업에 끌려오다시피 했죠. 문재인 정권에서 끌려오다시피 5년 동안 계속 민노총에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노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화물연대는 물론이고 민노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원칙론, 강경 대응, 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이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당초에 당정회의,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회의에서 내놓은 안이 하나 있었죠. 타협안이 뭐냐면은 이 안전운임제를
이 3년 동안 더 연장을 하고 품목은 확대하지 않고 안전운임제를 3년 동안 더 연장을 한다. 이렇게 당정이 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안을 발의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화물연대 민노총이 밀리니까 민주당이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것을 받겠다. 3년 연장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 확대 불가 그것을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했는데 그걸 정부 여당에서 아니다. 이제 그 시간 지났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아니었다. 지금은 늦었다. 이렇게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예 그것은 폐기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왜 그러냐 하면, 집단 운송 거부죠. 정확한 용어는 집단 운송 거부입니다. 파업이라기보다. 화물연대가 어떤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 안을 그대로 정부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를 시킬 텐데,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안을 내놨는데,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내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을 했죠.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면서 품목 확대, 그다음에 일몰제, 지금 3년대에 있는 일몰제를 완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안전운임제를 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손실액이 집단 운송거부 16일 동안 했는데 그때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했던 그것과 최장 동률입니다. 16일. 이 기간에 손실액이 3조 5천억 원. 국가 재정에 손실 난 것이 3조 5천억 원이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불어날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또 다른 계산이 또 따르면은. 그리고 현장에서, 비조합원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없던 일로 하느냐. 이 비조합원 인격 모독을 하는 그런 현수막도 막 걸렸죠. 객사하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조합원 트레일러에 쇠구슬을 발사를 해서 한 명이 구속되고 또 나머지 2명이 입건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심지어 군산에서는 파업을 한다면서 도박을 해서 10명이 입건이 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이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했던 것은 무효다. 일단 무조건 복귀해라. 그 다음에 이야기는 해볼 수 있다. 복귀하고 나서. 자, 그런 아주 원칙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특히 더 이상, 국고 손실이 안 되는, 재정 손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민노총,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끌려다녔던 민노총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는다,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데일리안 조사에서 41.5%, 무려 일주일 사이에 9.1%포인트가 팍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은 가장 핵심적인 건 화물연대죠. 월드컵 16강 이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초강경 원칙적 대응. 여기에서 9.1%포인트나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갤럽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 갤럽 조사는 다른 조사보다 조금씩 낮게 나왔죠, 계속. 근데 갤럽에서도 지지율 긍정평가가 33%가 됐습니다. 30%대에 이제 완전히 안착을 했죠. 40%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주 동안에 이 갤럽 기준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9%에서 30, 31, 33% 이렇게 쫙 왔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오늘 59%가 나왔는데 50% 됩니다. 이 4주 사이에 61, 62, 60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대 부정평가를 갤럽에서 받은 것은 9월 셋째 주 추석 이후에 처음입니다. 50%대로 떨어졌죠. 긍정평가는 30%대에 안착을 했고 지금 5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평가. 자, 그리고 특히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에서 이 지지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 56% 받았습니다. 56%. 부정이 41%인데, 일주일 전에 대구 경북이 47이었죠. 긍정평가.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9%포인트나 또 뛰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9%포인트나 뛰었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도 71%, 73%로 뛰었고, 무당청,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쪽이 일주일 전에 15% 지지했는데 지금 20%로 뛰었습니다. 5%포인트는 확 뛰었죠. 그리고 본인이 중도라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무당청과 비슷한데 본인이 중도라고 이야기한 응답자는 25%였는데 일주일 전에 지금 30%대로 이것도 5%가 확 뛰었습니다. 자, 그러니 보수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앞에서 견인을 하고 중도층이 지금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 나왔습니다. 3%. 그리고 부정평가가 93%. 민주당. 묻지마 부정평가. 그 상황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전체 1000명의 조사 완료가 됐는데 1000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314명입니다. 3분의 1이 넘는 이렇게 표집이 됐는데 3분의 1에 달하는 민주당 응답자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3분의 1에서 3%만 지지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에서 상당히 뭐 이렇게 73%, 국민의힘 73%, 무당청 20%, 또 정의당에서도 15%나 지지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만 3%.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국민의힘 또 정의당 무당청 지지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아서 지금 이 30%대에 안착을 해서 오늘 33%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1위가 긍정평가 이유 1위가 노조 대응입니다. 노조 대응. 이 민노총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 그래서 지지한다. 이것이 24%입니다. 전체 지지한 이유 중에. 지난주에 8%였는데 16%포인트가 더 올라간 거죠. 화물연대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그 다음에 2위가 공정, 정의, 원칙이 12%고 긍정평가 이유. 3위가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6%인데 이런 긍정평가 이유도 결국은 이 원칙적인 대응, 뭐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또 노조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이런 것들을 합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보면은 거의 뭐 한 50% 가까운 유권자가 긍정평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원칙, 노조에 대한 대응,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 여기에 많이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국정 운영에도 동력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확 지지율이 뛰어오를 게 하나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엄정, 원칙적인 처벌입니다. 처벌받을 것은 처벌을 받아야죠.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 수사, 이것도 합쳐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신적폐 청산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을 이행을 하면은 앞으로 지지율은 더욱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갤럽에서 의미 있는 조사가 있어서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호감 여부. 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1위부터 일단 호감이 간다. 1위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37. 2위가 유승민 2위입니다. 전체 중에서 33%. 그 다음에 오세훈 31, 이재명 31, 한동훈 29, 이낙연 29, 안철수 26, 이준석 22. 이준석 꼴찌입니다. 22. 저번에도 꼴찌했었죠. 그리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호감이 간다 꼴찌 이준석, 호감이 가지 않는다 첫째 1등이 이준석입니다. 호감이 간다 꼴찌, 호감이 가지 않는다 1등. 66%나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가 63% 호감이 가지 않는다 2위, 3위는 이재명 59%.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제가 두 사람을 좀 따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유승민 호감이 간다. 지금 2위 33%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역별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계속 정치를 했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 본인은 다 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조사를 보면은 호감도 여부 조사에서 유승민 의원이 최하위를 기록한 곳이 TK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최하위입니다. 여기서는 전체는 호감이 간다 33% 받았는데 TK에서는 26% 지역별로 최하위 가장 낮은 호감도를 얻었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전체 52%인데 TK에서 무려 66%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위. 자, 그래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자기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에서도 1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빼면은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위죠. 그래서 역선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도 유승민 의원에게 호감이 간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19%에 불과합니다. 전체가 33%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19%만 호감이 간다고 했고 민주당 지지층은 무려 46%가 호감이 간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승민에게 호감이 간다. 무려 46%. 전체 33%보다 훨씬 높은 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을 살펴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호감이 간다가 전체 29%인데 지역별로 보면은 TK에서 1위입니다. 보수의 텃밭인 TK에서. 유승민은 이 전체 지역 중에서 TK에서 가장 낮았는데 TK에서 가장 높습니다. 호감이 간다. 전체가 29% 호감이 간다고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46%를 기록을 했습니다. 46%.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호감이 간다. 한동훈 무려 62%를 얻었고 자 민주당 지지층은 이 한동훈에게 호감이 간다. 단 4%.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민주당 지지층이 단 3%였죠. 3%. 그러니까 묻지 마. 그건 싫은 겁니다. 윤석열도 싫고 한동훈도 싫고 정책을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뭐 가짜뉴스와 전쟁을 하든지 이 뭐 화물연대 파업에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든지 그런 거 뭐 관심 없고 그냥 무조건 싫은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수층과 그리고 중도층에 대한 지지를 확보를 해서 국정운영 동력을 얻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도 받는 그쪽으로 나가야 될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지지층, 중도층의 지지세 확보가 시급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경북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 출마는 접었지만은 한동훈 신드롬은 계속되는 그런 상황도 이 지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